네, 안녕하세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황당한 짓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 역시 제대로 또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국에서 윤 정부의 그 발표를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 푸틴의 움직임 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움직임을 황당하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bsurd하다라고 보고 있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의 발표를 보면 그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제 눈엔 들어옵니다. 우선 첫째, 야 너희 지금 말장난하냐? 야 러시아 너희는 6.25나 여기도 깊게 관계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침략국이잖아. 그런데 침략 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뭐 동맹을 해? 너희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선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유엔 결의의 위반인데 야 러시아 너희가 바로 그 유엔 결의 만든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굉장히 셉니다. 마지막으로는 우크라 본격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거냐. 우리가 맘먹고 지원하면 러시아의 비핵 전력, 러시아 군대는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 지원 안 하는 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푸틴이나 김정은이 저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이냐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자, 이 푸틴 참 신났어요. 푸틴과 김정은의 지금 그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나 고립되지 않았어. 나도 절친이 있다고 뭐 이런 겁니다. 뭐 둘이 뭐 개구경도 하고 뭐 푸틴이 선물한 리무진을 푸틴이 탁 운전하면서 김정은 옆에 태우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푸틴이 도착한 게 새벽 3시 아니에요. 그것도 김정은이 또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새벽 3시에 영접을 하고 또 푸틴이 떠날 때 그냥 서로 그냥 너무너무 애틋하게 심지어는 푸틴은 창가에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 손까지 흔들었어요. 그걸 또 그 타르막에서 또 김정은 손 흔들고 뭐 이런 무슨 연인들 사이에 예, 죽고 못 사는 연인들 사이의 이별처럼 참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 2017년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 반대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푸틴의 말이에요. Мы не признаем We do not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status. Pyongyang's nuclear missile program grossly violate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4년에는 북한의 그런 그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직접 또 들어보십시오. вправе принимать Pyongyang has the right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trengthen its own defense capability,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 sovereignty. 참 푸틴 저렴해졌죠.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평론은 뭐냐면 정말 비참할 정도로 몸값이 싸졌다. shrinking, 쪼그라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렴한 푸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참 어마무시한 또 위기로 나타나니까 정말 골아픈 거죠. 예, 푸틴이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기가 문제죠.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국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러시아도 한국 눈치를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북러 협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거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한국이 일단 러시아의 주요 교역국이고 국력이 막강하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다. 살벌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for Russia, of course, there's not only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consider, there's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ere are important trading ties. Russia is concerned that South Korea not go further in its support for Ukraine. South Korea has yet to provide
if you like, lethal support to support Ukraine in its war against Russia. And this has been a bit of a red line for the South Koreans. If Russia were to provide unambiguous material help to North Korea that could allow it to undermine the security of South Korea, we might see a very different sort of relationship and a greater appetite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s to do something more substantive when it comes to supporting Ukraine. 예, 이제 닐슨 라이트는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지정학 연구센터 동아시아 책임자인데요. 지금 형세로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사협정도 그렇게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 협정도 그렇게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군사 동맹도 아니고 군사 동맹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관점이에요. 네. So both countries are in a sense aware that they need to be careful about not crossing one another's red lines. And that's why I think this has been couched in fairly ambiguous terms. It's not a material change, but it does signal, I think, greater political and diplomatic coordination by these two authoritarian regimes. 저도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도발이기 때문에 푸틴에 의한 도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수위 조절이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거죠. 정말 마음껏 다 지원해 버리면 러시아 깨죽나죠. 예, 깨죽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위 조절할 거냐, 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고 이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이에요. 1946년생쯤 돼요. 거의 80세 가까운데 다이앤 프란시스, 상당히 저명한 언론가고요. 대서양위원회 아틀란틱 카운슬의 원로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북한 GDP는 삼성전자 매출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고 오직 핵 하나를 내세워서 핵 하나인데 핵 나라네. 큰 소리 치는 중이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국의 국력 신장과 군사력 강화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긴장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거 잘 처신하지 않으면 러시아도 이거 깨죽나는 수 있다. 결국 그 얘기를 해요. You know, South Korea has very indirectly become one of the largest providers of ammunition to NATO, the United States, and Ukraine. Among the Western Alliance, if I can include them in the Western Alliance, which you can, along with Japan. They are one of the world's biggest artillery makers and munitions makers, and an enormously powerful and wealthy country. 예, 한국 사람만 한국의 실체를 잘 모르죠. 지금 아틀란틱 위원회, 대서양위원회의 이 핵심 연구원, 이 원로 연구원이 하는 말이 한국은 enormously, 무지하게 powerful and wealthy country. 그러니까 무지하게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거꾸로 말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러시아가 잘못하다가 박살나는 수 있다. 한국한테. 한국은 힘이 경제, 국력, 소프트 파워, 무기 수출 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구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푸틴이 참 그렇습니다. 예. That really is that embarrasses or should embarrass North Korea. Well, the GDP of all of North Korea is only 1/4 of the revenues that Samsung, Korea's gigantic electronics firm, makes a year. You know, it's inconsequential, except that he has developed a nuclear bomb which gives him status. 그러니까 inconsequential이라 그러면은 참 보잘것없는 혹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다. 단지 예외는 핵 무기 하나 내세워서 댕댕거리고 있는 거다. 예. And so, you know, there's an intense rivalry there. They don't have nuclear weapons, but they have American troops on the ground. And I think they're going to end up with nuclear weapons, frankly, and I think Japan will too.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만약에 북러 밀착이 강화되고 러시아가 사실상 NPT를 깨뜨리고 핵 비확산을 그걸 적극적으로 깨뜨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상황이 흘러서 한국 뭐 자체 핵무장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으로 갈 거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살벌하고 심각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푸틴이 이게 그 한국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크게 당해요. 이 한국은 한 서너 가지의 굉장히 특이한 그걸 갖고 있는데요. 일단 군사 지정학적 포지셔닝이 제1도련의 주춧돌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제1도련은 한국의 백령도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뭐 일본 열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포위의 최일선이죠.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미 한미 핵동맹, 그러니까 핵협의그룹,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이 이미 행동 지침까지 다 정했잖아요. 한미 위성동맹, 예, 한국의 최고급 위성이 미 우주군 발사센터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미 MD 동맹, 예, 미국의 감시정찰 그 정보 이것이 우리와 실시간 연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무기고에 관해서 역할 분담 동맹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이제 중동 같은 데서 보면 미제 무기를 뭐 기다리거나 혹은 사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국 무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 미국과 척을 지지 않고 또 그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라는 굉장히 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동유럽은 이제 지금 러시아의 그런 위협이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성비가 가장 높은 양질의 그 나토 표준에 충실한 무기를 빨리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무기는 점점 더 수출 불가능한 영역으로 집중해 갈 겁니다. 미국의 국내 무기 시장이 뭐 세계 전체의 무기 시장보다 크니까 결국 어떤 기업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최첨단의 우주인을 고문해서 만든 것 같은 무기 그런 쪽으로 미국이 집중해서 갈 거고 보다 범용성이 강하고 보다 수량이 많고 보다 빨리 보급돼야 되는 그런 무기들은 한국이 많이 맡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징조가 나온 게 이거 국내 언론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시프리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2022년, 2023년 무기 수출이 수주 기준입니다. 무기는 수주에서부터 납품 때까지 뭐 5년, 6년 이렇게 걸리니까 시프리의 보통 무기 수출 통계는요. 납품 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프리 자료를 깊게 읽어보면 거기 수주를 따로 통계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수주 기준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이. 이건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K무기를 통한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의 4배 이상이에요. 근데 까불어? 천지사방에 다 적을 만들어? 우리 무기 사는 데는 다 우리의 사실상의 동맹인데? 저 푸틴이 지금 참 죽으려고 이제 그 환장한 상태죠. 예. 그 다음에 경제와 국력인데 한국이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원자력 이런 영역에서 뭐 세계 1, 2위잖아요. 전부 세계 1, 2위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한국이 탈중국 제조업 기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또 혁혁한 그런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인도, 동남아, 또 중남미 이런 데서 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 K코드와 융합된 인류 보편 코드를 담은 한류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 보면 저도 이제 어떻게 시내에서 보면 외국인들을 엄청 많이 보여요. 외국 관광객들을.
근데 뭐 보면은 한 두세 명 가족 단위 혹은 친지 뭐 애인 이렇게 온 것 같고 그냥 뭐 가이드도 뭣도 없이 한국말 조금 익히고 한글 조금 익힌 거 가지고 뚫레 돌아다니면서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한국인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길도 다니고 그냥 일반 데도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한국 최고의 관광 상품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쟤들 원래 서방이 아닌데 원래 지중해 문화권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북미도 아닌데 이게 서방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됐는데 그것도 일제 식민지도 경험을 했던 나라고 또 무시무시한 전쟁도 경험을 했고 그 전쟁이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벌한 대치를 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또 깜찍한 아름다운 노래나 댄싱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야 얘들 어떤 애들이야 라고 그냥 한국 체험이에요. 한국 체험, 한국인 체험, 한국인으로 살아보기 체험. 그게 최강의 문화상품이 된 것 같은 관광상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그 솔루션을 갖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푸틴이 잘못 건드리면 푸틴 작살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잘못 건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런데 뭐 이게 종중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여부죠. 예. 이게 싱마이밍 뭐 그 중국 대사가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데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다는 자가 다소곳하게 앉아서 저렇게 저기 배석해서 그걸 저기 그 병풍 역할하고 참 시다바리 역할하고 저게 뭡니까 저게.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적 과제는 종중 및 중국 간첩스러운 세력을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이게 표면적 과제고요. 심층 과제는 뭐냐면 정치 문화, 정치 철학, 역사 해석, 담론, 개념, 밈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상징 아이콘이죠. 예를 들어서 노란 리본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건 세월호를 추모한다, 뭐 이런 아이콘인 거. 이런 것들 영역이에요. 실제 싸움의 마지막은 이 싸움이 되면 정치권에서 종중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거든요. 심층 과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문화, 정치 철학, 역사 해석, 담론, 개념, 밈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역량이 늘어서 테마 운동이 딱 어떤 테마를 잡고 하는 운동이 정비가 돼요. 그럼 환경, 교육, 여성, 뭐 아동 이런 테마 운동이 정비가 되면서 또한 직능 노조 운동이 정비가 됩니다. 이게 쌓여야 정당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당 정치가 발전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저쪽 애들 종중 종북 애들이 심층 과제를 달성한 게 1970년대, 1980년대 초예요. 그때 자기들의 정치 문화, 정치 철학, 역사 해석, 담론, 개념, 밈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에, 3, 4년 전에. 그러고 나서 그 자들이 테마운동으로 들어갔죠. 여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민주당 공격하는 거 봤어요? 여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중국 공격하는 거 봤어요? 거의 살벌한 테마운동은 다 저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죠. 교육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전부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힘이 뻗쳐가지고 직능 노조운동으로 들어갔죠. 그 심층 과제 달성해 놓고 테마운동 장악하고 직능 노조운동을 장악하고 나니까 정당은 그냥 손아귀 쥐고 노는 거예요. 쟤들은 이 4단계를 거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급하죠. 앞서거나 뒤서거나 혹은 동시 추진하거나 이 4단계는 결국 다 거쳐야 됩니다. 이 4단계가 다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심층 과제로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테마운동 무지하게 약하고 직능 노조운동 삑소리나 내고
우린 정당 하나 떨렁했는데 그 정당이 뭐 배부른 돼지 같고. 왜 그러냐? 앞에 세 단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닥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증적이고 복합적인 과제들이에요, 이게. 참 한숨이 푹푹 나오죠. 그런데 이 한국의 어떤 정치 위기나 이런 거는 미국과 맞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어요, 의외로. 만약에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고립주의가 승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첫째, 미국 정치가 대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뭐 트럼프 본인이 나 독재하겠다. 뭐 저기 장성들 다 잘라버리겠다. 장성들 다 그 좌삐리 갖고 좀 이상해. 애들이 워크 제너럴. 좀 이상해. 다 잘라버리겠다 이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나는 헌법 정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미국 스타일이야. 뭐 이런 식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달려왔는데 그런 유럽을 뭐 유세장에서 뭐 그렇게 뭐 내 옛날에 유럽 대통령 강대국의 대통령이랑 같이 앉았을 때 뭐 당신들 나토에 기여 안 하면 러시아 시켜서 밟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했었다. 이걸 자랑스럽게 떠드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된다. 그럼 유럽은 완전히 이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겠죠. 뭐 트럼프의 그 보좌역 중에 고르카 같은 사람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어마무시한 그 무기를 줘서 당장 전쟁을 끝낼 겁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본 행보를 보세요. 우크라 지원 패키지 끝까지 발목 잡았잖아요. 우크라 박살난다는 소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기세등등해진다는 소리죠. 그럼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종중이 득세합니다. 미국이 헤매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니까 자기들 세상에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 한동훈이 또 득세합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꼴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백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고통스러운 인내, 고뇌, 저항의 계절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담장이를 또 이 노구를 이끌고 뛰어다녀야 될 그런 상황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좀 깝깝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피터 자이안 이 사람 뻥이 심하죠. 뻥이 심한데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얘기를 가끔 해요. 요번에 바이든이 압승한다. 랜드슬라이드 빅토리를 한다. 트럼프가 대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참한 패배당한다. 다 쓸려나갈 거다. 트럼프와 특바는 몽땅 쓸려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와이프아웃. 근데 이것도 통찰이 담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 3가지 근거를 두거든요. 한번 직접 보시죠. Who's going to win? Oh, Biden in a landslide. Why are you so confident about that? Because that's what we were told in 2016. I lost count of the number of times I went to see visiting experts who told me there was no chance that Trump could win. Why are you so confident that Trump will lose 2024? Well, I'd start by saying never look at American political polls until after the conventions, because until that point, the independents aren't answering the phone. We're not there yet. But there's 네. 이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이겼었어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아예 대선 직전까지도 이겼어요. 예. 뭐 이때는 뭐 트럼프를 깨죽 내듯이 이겼었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후보 지명 대회가 있어야 그게 7월이죠. 그 다음번에야 의미를 가진다. 이유는 뭐냐? 무당파 부동층, 인디펜던트라 그러죠. 무당파 부동층이 여론조사에 아예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후보 지명 대회 전에는. 예,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three big things going on. First of all, there are fewer Republicans than Democrats, and the Republican strength at the national level has always been about unity. Trump broke that, so he isn't even going to have all traditional people on the right showing up.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이유는 공화당을 분열시켰다. 공화당은 분열되면 대선에서 이기질 못한다. 네, 두 번째 이유 또 보겠습니다.
Second, we've got this little issue with a challenging guy from the outside, Robert Kennedy Jr., who is, how should I say this most discreetly? He's challenging Trump for the batshit crazy vote that Trump thought he had cornered. Now it's split. 네, 두 번째 이유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리버테리안 주장 많이 하죠. 뭐 감세 절약하고, 뭐 감세하고, 뭐 작은 정부하고, 뭐 이 리버테리안 주장인데 이게 이제 이 bad shit voter라 그래요. 그러니까 박쥐똥 같은 유권자들. 피터 자이언이 말이 좀 험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취향을 가진 도라이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쪽을 갉아먹고 있다. 이거 트럼프가 이거 100% 옛날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길 갉아먹고 있다. 그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공화당 분열. 그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And third, and in my opinion, most importantly, people have just forgotten what happened 2 years ago in our midterms. Donald Trump told independent voters that their vote doesn't matter, that it should all be resolved at the primaries, which is where he rules. And their collective response was hold my. 예. 그러니까 무당파 부동층을 트럼프가 이때까지 체계적으로 이게 소외시켜 왔는데 이 무당파 부동층을 먹질 못하면 공화당은 이기질 못한다. 그러니까 무당파 부동층을 트럼프가 이렇게 소외시킨 이유는 뭐냐면 자기 열성 지지 기반을 굳혀가지고 프라이머리를 먹으려고 그런 거다. 트럼프는 프라이머리의 지배자다. He rules primaries. 그러나 본선에 갔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무당파 부동층을 잡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My beer. And for most of the candidates that he put his finger on to support, independents voted against the Trump candidates 4-1. We have never had a.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당파 부동층의 66% 이상을 먹어야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긴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당파 부동층의 20% 정도밖에 먹지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Nation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Republicans won, in which the Republicans didn't capture 2/3 of the independents. So we are looking at the second or the third greatest election wipeout in American history for Trump and his allies. And 그러니까 이 대선의 압승으로서 미국 정치 역사상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큰 일방적 승리가 될 것이다. 굉장히 대담한 예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및 특바들이 쓸려나갈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that's before you consider that Trump is now a convicted felon. Yeah, there's not a lot of math here for him. 네, 내가 지금 들은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공화당 분열,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그 다음에 무당파 부동층. 난 이 세 가지 이유인데 이 이유 안에는 트럼프의 그 중범죄 유죄 판결. 지금 트럼프는 이미 전과자다. 그거랑은 전혀 다른. 그거는 아예 난 계산해도 않는 거다. 그것까지 계산해놓으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피터 자이언이 좀 말이 험하고 그리고 뻥이 좀 센데 이 피터 자이언이 들은 이 세 가지 근거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댓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견이 아니라 팩트로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은 똘똘 뭉치지 않아도 대선에서 이긴다. 뭐 공화당이 항상 분열이 있는데 있는데 이번엔 좀 분열이 크거든요. 이렇게 크게 분열됐을 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사례가 뭐가 있고 어떻다. 이런 반박 뭐 대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갉아먹고 있는 그 층, 작은 정부, 뭐 리버테리언, 시장 만능, 감세 이 층이 트럼프 지향적인가 바이든 지향적인가 지금 이 자이언은 이게 트럼프 지향적인 층이라는 거예요. 전 아니라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 자이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거 맞아. 그런 층이지. 그 층이 리버테리언인데 그건 트럼프 지향적이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은 큰 정부고 정부 개입 많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당파 부동층인데 무당파 부동층이 열렬한 특바다. 뭐 근거는 뭐다? 정확한 그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만약에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그 되도 않는 그 자해 안에 그 저기 뭐야 뻥에 또 백모가 거기까지 왔냐 뭐 그런 거는 좀 사양합니다. 뻥쟁이인 건 맞아요 자해안이. 근데 그 뻥 중에 또 기막힌 통찰을 담은 뻥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하고 세계적인 군사지정학 해설가 중에 한 명으로 그래도 꼽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뻥을 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해안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근거가 말이 되는 근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서핑 USA가 아니라 서핑 더 타이푼이죠. 우리는 태풍을 서핑하는 민족입니다. 5+1 태풍이죠. 그러니까 이 푸틴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 남한, 북한, 그다음에 리베라로 일본, 서핑을 하게 되는데 이 서핑에서 저는 큰 변수는 결국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고립주의가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 그게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 정치에서 종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두 번째인데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요. 미국과 상당히 싱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